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영국의 BBC가 흥미로운 보도를 내보냈더라고요.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금융상품 3개를 꼽았는데, 그게 말이죠, 테슬라 주식, 이거는 이해할 겁니다만은, 근데 재밌는 건 교도소 주식이 올랐대요. 교도소 주식. 또 그리고 암호화폐, 이 3개를 꼽았더라고요. 자, 테슬라 주식이요, 1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250이던 것이 $350가 됐으니까 한 40%가 뛰었죠. 근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롭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가 전기차 구입자에게 주던 보조금을 끊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던 보조금을 안 주게 되면 판매가 줄어들게 될 테고, 판매가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같은 전기차 업체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당 $14이던 것이 $13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주가가 올랐어요. 이렇게 된 데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중국산 부품을 많이 들여다가 쓰는 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미국 전기차들이 중국 배터리하고 부품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스예요. 리스라고 하는 건 직접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빌려서 쓰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 리스의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차이가 있었답니다. 테슬라는 리스가 아니고 주로 직접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대요. 근데 다른 많은 이 전기차 생산업자들은 리스를 많이 활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왔었고,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었던 거죠. 근데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모든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보조금 없이 영업을 해왔던 테슬라가 유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만 많이 올랐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물론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아마 테슬라의 주식이 올라가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요, 교도소 주가입니다. 교도소 주가가 올랐다? 교도소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민간교도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민간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교도소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민간교도소가 여럿이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징역 몇 년 하게 되면 죄수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갈 수도 있는 거래요. 그 중에 이제 상장된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GEO 그룹이라든가 코어시빅 같은 교도소 기업들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GEO 그룹 같은 경우에 1주당 $15 정도였거든요. 근데 11월 6일 날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15 하던 주식값이 $28로 올라간 거예요. 87%가 뛰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앞으로 이 GEO 그룹 같은 이 교도소의 이윤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 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가? 트럼프 치하에서는 2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민간 교도소의 활용 여부입니다. 이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개 좌파 우파로 나눈다면 좌파들은 민영화를 안 좋아하고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 법무부의 규칙을 바꿔서요, 민간 교도소에다가 수감자를 보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민간 교도소들의 주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40%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다시 민간 교도소를 활용할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이제 민간 교도소에 수감하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민간교도소에 죄수 1명당 지급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될 테니 민간교도소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입니다.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겠다 그랬잖아요. 1100만 명인데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1100만 명인데 그중에 최소한 수백만 명은 추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 보이는 대로 잡아서 교도소에다가 수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간 교도소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다 이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설명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측면이더라고요. 이번엔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11월 5일 날 69,000달러였는데요. 1비트코인당. 11월 21일 현재 97,000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한 40% 높아졌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다치코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100%가 넘게 올랐더군요. 암호화폐 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제도적 변화,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말이야, 돈을 숨길 수 있는 수단이잖아. 부자들이 탈세하기 위해서 쓰고 또 테러단체, 범죄단체 이런 것들이 돈 세탁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급적이면 못 쓰게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는데 여기 의장에 바이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겐슬러라고 하는 사람을 SEC 의장으로 앉혔고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관련 기업가들, 이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벌금도 매기고 법원에다가 제소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제재의 핵심은 뭐냐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암호화폐를 공개 판매를 하면서 왜 주식처럼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주식하고 똑같은 유가증권이냐, 이거 증권 아니다. 그런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공개 판매한 일반 사업자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 공시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어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벌금도 매기고 재판을 넘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요, 이제 이 법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자로 전락할 위험,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가요?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아주 적극 지지하고 나섰죠. 왜 스스로를 크립토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크립토 캐피탈 오브 더 플래닛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취임 첫날 SEC 의장을 겐슬러를 해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암호화폐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겐슬러의 임기는요, 2026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을 트럼프가 해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겐슬러가 발표를 했잖아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전에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 법 집행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잡혀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도 말이죠, 일기 때는 암호화폐 사업자들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19년부터 이 SEC에 입건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트럼프 일기 때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처음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트럼프가 마음을 바꿨고 적극적인 크립토 지지자가 되었으니까 암호화폐 사업자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 그것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이죠. 또 그것으로 돈 벌기도 그만큼 쉬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암호화폐의 값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사들이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트럼프의 입으로. 전략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비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외환 보유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달러로 쌓아놨어요. 달러나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로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쌓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발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금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얘기는 암호화폐를 정부 돈으로 사들여서 금처럼 쌓아두겠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사들인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암호화폐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그 암호화폐 가격이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미국 국가부채를 상환하는 데도 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왜냐하면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아직 미국 국채,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국가부채 총액이 얼마냐면 35조 달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보면 그 가치가 얼마냐, 시가총액 다 합치면 1.9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도 안 돼요. 현재 미국 정부가 압류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가 20.7만 개, 21만 개 정도예요. 1950만 개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전체 숫자가. 그것의 9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자, 근데 비트코인 총액,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1.9조 달러예요. 그것의 90분의 1에 해당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액이 0.02조 달러입니다. 미국 국가부채 총액이 35조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미국 국가부채를 상환한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쨌든 새로운 행정부,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략자산 비축용으로 사들이겠다고 했으니 암호화폐 값이 오를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미 트럼프 진영에서 백악관에서 일할 암호화폐 담당관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본 원리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Fundamental Value, 근원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거품 가치, 버블, 이걸로 구성이 됩니다. 펀더멘탈과 버블. 자, 펀더멘탈, 근원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실생활에서 쓸모가 어느 정도 있느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거품은 거기서 벗어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품이라고 하는 건요, 남들이 올라갈 거라고 다들 말하니까 값이 올라가겠네. 그럼 나도 사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내가 샀더니 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값이 올라가니까 남들도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도 사게 되고, 그게 또 올라가니까 나도 또 사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격을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원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사고, 내가 사니까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들도 사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그런 가격, 이게 거품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죠. 비트코인의 가격에 펀더멘탈, 근원 가치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근원 가치는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화폐와 또는 기존의 다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이점이 뭐가 있느냐? 실생활에서 이점을 말하는 거죠. 송금을 쉽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편리함, 이게 펀더멘탈 밸류에 포함될 거예요. 또
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 나갈 수 있다. 또 재산을 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밸류, 근원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 비트코인당 가격이 97,000달러, 원화로 하면 1억 4천만 원 여기 육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1억 4천만 원 중에서 펀더멘탈 밸류가 얼마일까?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 1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1 비트코인당 값이 8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동안 16배가 더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밸류, 쓸모가 그렇게 커진 걸까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나도 사고, 내가 사니까 더 오르고, 그래서 남들은 더 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트럼프가 더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뭐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 역시 이걸 펀더멘탈 밸류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품 가치인 것이죠. 이 가치는 늘 불안합니다. 아주 크게 뛸 수도 있지만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는 가격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률이 큰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네.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늘 출렁거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격이 이렇게 늘 출렁거리기 때문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은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화폐지만 사실상은 화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밥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교환의 매개수단, 화폐가 되려면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상당 부분은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화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USDT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테더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미국 달러 와 1대1 교환을 보장해주는 암호화폐입니다. 100달러를 내면 USDT라고 하는 암호화폐 100개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이죠. 100 USDT를 이 회사에 교환을 요청을 하면 이 테더라고 하는 회사는 100 USDT에 대해서 미국 달러 100달러를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환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근본이제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 비트코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안정적인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안정적인 코인. 자, 그런데 미국 달러하고 1대1 교환이 되는 이 자산을 굳이 달러를 내고 다시 구입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것을 쓰게 되면 달러로 송금하는 것보다 거래가 쉽고요. 송금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건 역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동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약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달러하고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안전자산과의 교환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같은 가격 변동폭이 큰 암호화폐들하고는 달리 화폐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화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면에 폭락장으로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가치를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암호화폐의 미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 가격이 많이 오른 금융상품들, 테슬라의 주식, 교도소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